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꿈의 몽에 관한 온갖 동영상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의 이름을 걸고 실증 사례에 입각한 올바른 꿈의 몽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질병 관련 꿈의 모든 것 해가지고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질병과 꿈, 꿈과 건강, 꿈과 신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3쪽이 되겠습니다. 자,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체 내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꿈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지하는 거 말고 우리 신체의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또는 내부의 어떠한 신체 이상을 갖다 꿈으로 일깨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보자면 내부의 자극은 신체 내부의 이상을 꿈으로 일깨워주는 경우입니다. 고양이가 여기 핥히는 꿈으로 후두염을 발견하게 됐다. 옆구리 걷어차이고 늑막염인 걸 알게 됐다. 남편이 이렇게 골프채로 배를 쳤는데 알고 봤더니 위암이더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은 외부의 어떤 물리적 충격이나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할 때 꿈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끼는 옷을 입고 자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자고, 잘 적에도 좀 이렇게 평온하게 자야 됩니다. 이렇게 꺾고 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은 보일러 여기 표시등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눈을 뜨고 자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꿈에 아주 이러한 불덩이 같은 이런 하고 괴한이 불덩이인지 귀신인지가 막 쫓아오는 꿈을 꾸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집에 보일러의 표시등이 이렇게 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눈 뜨고 자니까 불빛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꿈속에 불덩이 같이 쫓아오던 거는 귀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렇게 보일러 표시등이 이렇게 실눈 뜨고 자니까 여기 비쳐 들어오니까 우리의 정신 능력이 꿈을 꿔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꿈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참 고마운 존재죠. 또 어떤 사람은 꿈에 막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하다가 상대방이 쏜 총에 자기 무릎을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고 하고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잠을 자는데 이 무릎을 갖다 이렇게 꺾고 자더라는 겁니다. 무릎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꺾고 자면 피가 안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에서 이 무릎에 총 맞는 거로 갖다가 이제 외부적인 자극을 꿈으로 갖다가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꿈이 그러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근심이나 이런 걱정, 스트레스 같은 게 있을 적에 그러한 받는 어떤 일거리나 대상이 있을 적에 우리가 평온한 잠을 못 잡니다. 이 경우에 불안 심리의 잠재적인 마음에서 꿈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적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평온하게 잠을 못 자죠. 어떤 아주머니가 꿈을 꾸는데 꿈에 이렇게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런 위압감을 느끼는 꿈을 좀 한 두세 번 자주 꿨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에게 이제 외판원, 전집육, 그것도 한 권 같으면은 1, 2만 원이면 사주겠는데 이런 거 30만 원, 50만 원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팔러 오는 외판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좀 어떻게
핑계를 대면서 돌려보냈지만 참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꿈에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뭔가 압박받는 어떠한 사람이나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꿈속에서 이런 불안 심리에서 어떤 괴한이 쫓아오거나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불안 심리 표출의 꿈을 갖다가 자주 이렇게 꾸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많이 꾼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게 되니까 오히려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꿈을 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꿈에 아들놈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야,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울먹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엄마가 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서 너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지? 얘기해봐라! 라고 이제 꿈에서 그런 걸 꿨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기 털어놓기를 학교에서 좀 담임 선생님이 유독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괴롭힌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어찌되고 상담을 하고 그 담임 선생의 어떠한 좀 유독 괴롭히는 거를 없앴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지적 꿈의 세계로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뭐 자살하고 뭐 이러한 살아오면서 그런 걸 많이 보거나 들었을 겁니다. 근데 참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그 자식이 자살할 적에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할 때 부모가 어떠한 이런 영적 능력인 정신 능력이 활발하다면 꿈에 어떤 아들의 어떠한 그러한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꿈으로 알아가지고 부모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꿈은 우리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꿈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인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꿈이야말로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를 갖다 꿈으로 일깨워주기도 하고 어떠한 신체 우리의 이상을 갖다가 꿈으로 알려주는 거죠.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예지함으로써 우리가 장차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죠. 자, 사례를 갖다가 실증 사례에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과 싸우는 꿈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담이 있을 적에 이렇게 꿈속에서 다툴 적에는 이기는 게 좋습니다. 이기는 게. 이겨야만 어떠한 병마로 상징된 괴한을 물리치고 병이 안 걸리게 되고 내가 이겨야만 현실에서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심리적인 표출의 꿈의 입장에서는 현실의 어떤 일이나 대상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꿈으로 싸우는 꿈을 꾸죠. 창의적인 미래의지 꿈에서는 싸우는 꿈이 어떠한 대립과 갈등이 있을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자신이 그 대립적인 일거리 대상이 싸우는 사람으로 상징돼서 나타난 경우죠. 이 대상이 병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병마. 이때는 이겨야지 지면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옆구리에게 괴한이 찬 발길질에 옆구리를 걷어 차인 사람이 늑막염에 걸렸죠. 그걸 꿈으로 어찌 보면 일깨워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 내부의 이상에 대해서 우리 정신능력의 활동으로 그걸 갖다가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체 이상을 갖다가 꿈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이런 꿈 꾸고 병에 걸렸다, 이런 꿈 꾸고 병이 회복됐다, 선인들은 이런 꿈 꾸고 병 나서 죽었다, 이런 걸 참조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도 얘기했습니다. 신체의 외부적인 자극으로 꿈을 꿀 수가 있고 내부적인 자극으로 꿈을 꾼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심장이나 폐가 나쁜 환자가 불안한 꿈을 꾼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폐가 나쁜 사람은 좀 꿈을 꿀 적에도 좀 답답한 뭔가에 짓눌리는 꿈을 꾸겠죠. 폐결핵 환자는 지식 압박 도망의 꿈을 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 압박 도망. 소화기 계통의 장애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토하고 하는 표상을 내포하고 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왜 몽정하지 않습니까? 몽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몽정은 사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꿈이 전개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없고 오직 사정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그 꿈이 되겠습니다. 성적인 흥분에서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데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꿈에서 병의 초기를 꿈에서 알게 되는 일이 흔히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뭐 이러한 그 예의적인 꿈의 세계를 좀 안 믿는 것 같지만 뭐 이렇게 병의 예고란 점에서 꿈의 의의를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이러한 신체의 이상과 꾸는 꿈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질병의 치료에 이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의 말하기를 양이 왕성하면 날아 보이고 음이 왕성하면 꿈에 떨어져 보인다. 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하면은 보통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음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 또 음사가 꿈을 일으킨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역을 하자면은 음탕한 좀 안 좋고 사악한 기운이 꿈을 갖다가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즉 어떠한 몸에 좀 안 좋은 기운들에 의해서 꿈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꿈으로 좀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유문영의 그 꿈의 철학에 예의적 꿈만이 아니고 중국 역사에서 꿈에 관련된 걸 갖다가 통시적으로 이렇게 쫙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러한 것이 좀 아직은 없습니다. 참 제가 요 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꿈에 관해서 이렇게 집대성한 1800여 쪽에 나오지만은 요것도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사람들의 꿈 사례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국시대부터 쫙 이렇게 중국은 꿈의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꿈을 갖다가 오장의 그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에 따라서 허와실에 따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생리병리학적인 측면에서 꿈의 발생 원인을 알아내서 질병 치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설득력 있게 받아지고 있습니다. 또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의 상태를 잘 알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환자의 꿈을 분석해서 활용하고 있죠. 뭐 프로이트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그 정신과 의사들은 꿈을 갖다 보는데 이런 심리 표출,
이런 쪽으로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예지적인 꿈의 세계는 전혀 좀 이렇게 무시하는 쪽이거든요. 잘못됐습니다. 꿈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70% 이상이 예지적인 꿈의 세계고, 이 밖에 뭐 몸의 이상을 일깨워주는 꿈이라든지, 뭐 꿈속에서 어떠한 창의적인 사회활동이 극대화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심리적인 것보다는 예지적인 세계에다가 더 중점을 둬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만약에 병원에 기부스하고 있던 어린아이가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꿈을 꿨다. 이게 그런 소망이 피출된 거냐, 예지적으로 장차 완쾌해서 건강하게 될 것을 보여준 거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빨리 낳고 싶다는 소망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밝은 꿈을 꾸면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소망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소망 표현보다는 우리의 정신 능력의 활동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예지해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정신 능력이 신체의 이상에 대해서 회복 여부를 갖다 꿈으로 예지해 준다는 거, 걸리게 될 것도 꿈으로 예지해 주고 또 회복할 것도 예지해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깨워 주는 거지만 지극히 당연한 걸 하겠습니다. 자, 다른 주장을 갖다 한번 살펴보고 제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혹자는 병이 들면은 이제 이 색깔 있는 꿈을 꾼다, 칼라 꿈을 꾼다는 건데요. 과연 이런 주장이 맞을까 틀릴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칼라 꿈은 색채 관련의 좀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색채 관련 꿈을 더 꿀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색채에 더 민감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서 색깔 있는 꿈을 꿀 때는 그 꾸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하나의 상징 기법이라고 보는 거죠. 왜 칼라 꿈이 어떤 때 안 나오다가 선명한 칼라 꿈이 나왔느냐, 어떠한 상징 기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꿈에서 글자가 나왔는데 아주 칼라로 나왔다, 뭐 하다못해 강조하거나 중요하다고 할 적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기할 적에도 또 글자가 희미하게 나왔다. 그 희미하게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보는데 희미하게 돼서 글자를 볼 수가 없었던 꿈은 그 다음날 이렇게 어디 교회 같은 데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영 아주 따분하고 아주 듣기가 아주 지루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졸다시피,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근데 어제 책 볼 적에 글자 활자가 점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읽을 수가 없었던 꿈의 시련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일로 실현된 거죠. 자, 여기에 색채가 풍부한 풍경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색깔 있는 꿈을 많이 꾼다, 뭐 이러는데, 자, 제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색깔 있는 꿈은 하나의 상징 기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상징 기법으로 뭐 비유나 바꿔놓는 거나 있지만 이런 칼라로 나타내는 데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강렬한 인상을 갖다가 심어주고자 할 때, 즉 꿈의 상징 표상의 전개상 색채를 필요로 할 적에 칼라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꾼 꿈은 아닙니다만은 꿈에 제가 그 알록달록한 뱀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꿈을 꿨답니다. 또 그걸 갖다 토막 내서 껍질을 벗기는 꿈을 꿨는데, 이 알록달록한 이 총천연색의 그 칼라 꿈이
그 후에 이제 그 꿈을 꾸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이러한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사이트를 열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보십시오. 저기죠.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뭐 색채가 이렇게 가진 색깔이 뭐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알록달록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알록달록한 뱀을 잡았다. 그러면 꿈에서 그냥 뭐 검은 뱀이든 뭐 이렇게 뱀 잡았다 기억하면 좋은데 그냥 꿈속에서 알록달록한 뱀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런 인터넷에 형형색색으로 펼쳐지는 이러한 그림이나 뭐 이런 동영상이 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러한 칼라꿈, 또 뭐 이렇게 이전에 또 뭐 별자리가 형형색색으로 여러 모양으로 바뀌면서 내려와 가슴이 앉는 꿈을 꿨다 그랬는데 뭐 역시 좋은 일이 뭐 있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뭐 제 뜻대로 뭐 성취를 이뤄낸 일이 있었겠죠. 자, 또다시 한번 이제 신체 이상과 꿈에 관한 것을 신문 기사에서 발췌해서 살펴봅니다. 꿈은 건강을 대변한다라고 해서 신체 건강상의 이상을 꿈이 알려준다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신문 기사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그 가필드가 한 얘기입니다. 꿈에는 의학적 메시지와 건강 문제 해결책이 담겨 있다. 특히 꿈은 심장마비나 치명적인 질병을 잠든 몸에 알려주는 메신저라고 밝혔다. 그리고 통계조사에 의하니까 발병 1년 전에 꿈을 통해서 벌써 이렇게 예지한 사람이 많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올바른 얘기죠. 더 보겠습니다. 흙더미가 보인다든지 가슴이 눌리는 꿈은 심장 혈관계, 뭔가 이 흙더미가 쌓여 있다, 뭔가 이렇게 혈관 내 찌꺼기 있다, 액체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동맥, 배에 상처를 입는 꿈은 맹장이나 위장, 빨간색 혹은 분홍색으로 칠해진 가파른 계단이 보이는 꿈은 기관지의 문제를 일으키는 흉몽이다. 가파른 계단이 뭐 여기 이렇게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층층층층. 또 누군가 집에 불을 지르는 꿈,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꿈 따위는 면역성이 약해졌으니까 휴식을 취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반면에 꽃이 만발한 곳에 있거나 새생활을 시작하는 꿈, 험하고 위험한 길을 벗어나 잘 포장된 도로로 차를 모는 꿈, 뭐 이런 것들은 신체가 호전된다는 거다. 그런데 제가 참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신문에 나왔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 보도하고 그랬는데 뭐 별다른 주장도 아닙니다. 그죠? 중국의 유문영의 꿈의 철학이라든지 우리나라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저희 스승이신 한권덕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꿈으로서 질병을 예지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지한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별로 뭐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외국의 유명한 학자 등이 한마디 하면은 뭐 대단한 거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권덕 선생님의 내신 여러 저서를 보면은 찬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외국 학자, 외국의 어떠한 이론에 너무 경도돼서 우리의 이런 미래적인 꿈 연구에 이런 어떻게 보면 금자탑을 좀 못 알아주고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한권덕 선생님도 꿈에 관한 책을 한 10여 권 내셨는데 빛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 역시 뭐 한 12권의 책을 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보게 되면 제가 올린 그 실증 사례에 입각한 아주 올바르고 진짜 좋은
꿈에 관한 그런 동영상이 그냥 파묻혀 가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꿈을 여러 번 꾸면은 건강에 이상한 신호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꿈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어떠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떠한 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꿨을 때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떨어지는 꿈을 꾸고 그랬으지게 몸의 상부, 심과 폐가 허하거나 하부에 나쁜 기운이 몰려 있을 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꿈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꿨을 때, 또는 이제 기침, 천식, 뭐 건망증, 가슴 두근거림, 불안, 초조, 소화장애, 뭐 몸에 이상이 있을 적에 이런 안 좋은 꿈을 갖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꾼다는 거죠. 이게 좀 사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하늘을 나는 꿈을 갖다가 이분이 또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늘을 나는 꿈이 사실 꿈의 몽에서는 좋게 봅니다. 이렇게 뜻을 성취하는 좋은 꿈인데 진료 이 한방 진료했을 적에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열이 나는 증상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화기가 상부, 심장과 폐장에 치우쳐 있다고 진찰합니다. 그래서 이 열이 많이 난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화나 이런 게 위로 솟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의 기운은 위로 솟기 때문에 꿈에서는 이렇게 납작이 엎드리는 것보다는 꿈에서도 역시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은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산에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는 꿈은 뭐 번창의 꿈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좋게 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사업의 번창인데, 그런데 이제 한방 진료에서는 잘 놀라고 초조한 증상들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 심기가 허약하다고 판단을 한다. 옳은 말입니다. 이렇게 심기가 허약해서 이렇게 불나는 꿈을 갖다 자주 꾼다. 그러니까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분의 그 말씀 가운데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여기 병적으로 매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똑같은 꿈을 갖다가 자주 꾸게 되면은 신체의 이상을 일깨워주는 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안 좋은 꿈들이 답답해하는 꿈을 갖다 계속 꾼다. 그러면은 폐결핵, 폐 심장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번 병원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신 능력의 활동으로 이러한 예지적인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지적인 꿈이 굉장히 중대하고 큰 사건을 예지해 줄 적에는 반복적으로 꿉니다. 오늘 꾸고 내일 꾸고 모레 꾸고 또는 하룻밤에도 두세 가지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꾸고 우리 가족이 꾸고 이럴 적에는 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꿈으로 예지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 몸의 신체 이상을 알 수가 있고 또 질병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올려져 있는 질병의 꿈의 몽에 관해서 질병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병입 고항의 고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속에 전하는 병 걸리는 꿈, 회복하는 꿈, 또 제가 중시하는 실증 사례의 동영상으로 나는 이런 꿈으로 질병에 걸렸다. 나는 이런 꿈 꾸고 병이 났다. 선인들은 이런 꿈 꾸고 질병에 걸려 죽었다. 이러한 함께 올려진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꿈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갖다가 걸릴 거를 갖다가
일깨워주기도 하고 또 낫게 될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홍순래 박사 꿈의 몽에 이름을 걸고 올바른 꿈의 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